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엊그제 새엄마 때문에 정말 어이없고 슬펐는데 그 이야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 적어봅니다. 제가 살던 집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작지만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나일락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집은 2층 집이었어요. 1층 집에는 새들어 사는 식구가 있었고 저희 가족은 2층에 살았습니다. 외가는 미국에 있었고 친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네요. 아버지는 늘 바쁜 분이셨거든요. 소위 2층 집 외동딸로 소문난 저는 너무 행복한 소녀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계란찜을 정말 좋아했어요. 몽글몽글한 계란에 밥을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12살일 때 어머니는 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동안은 미국에 계시던 외할머니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저에게 이젠 이 사람이 네 엄마라며 어떤 여자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나중에서야 아버지께 다른 여자가 생겨서 외할머니가 떠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이 저에겐 버거웠지만 저에겐 아무런 선택권도 결정권도 없었죠. 그렇게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새엄마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새엄마와 새여동생에게 어떻게든 정을 붙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저에게 절대로 곁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눈치도 엄청 주셨고 덕분에 새여동생도 자연스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게다가 새엄마가 들어온 이후로 외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어졌기에 저희 집 경제 사정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새엄마에게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새엄마는 저더러 여자가 너무 똑똑해도 남자가 안 좋아한다면서 그냥 조신하게 살림이나 배우다 시집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울면서 제발 보내달라고 사정했지만 아버지는 새엄마 말도 일리가 있다며 저더러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경제권도 새엄마한테 다 있었으니까 아버지도 달리 방법이 없으셨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작은 기대마저 사라졌고 내 인생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지만 역시나 2년 뒤 여동생이 저보다 못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새엄마는 장한 내 딸이라 하시면 기꺼이 학교를 보내주시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새엄마에게 자식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사실 외가에게 연락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제가 외가집에 자꾸 연락하면 새엄마와 아버지가 나를 버리진 않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외가에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저를 직접 때리거나 내쫓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럭저럭 붙어서 같이 살다가 결국 21살에 중소기업의 계약직으로 취업하면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남편을 알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하고 얼마 전에 결혼한 거예요.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은 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과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꿀 무렵 남편이 먼저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평생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면서요. 저는 기쁘게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네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셨고 새엄마지만 어쨌든 제겐 엄마이긴 했으니 당연히 소개는 시켜야 했어요. 양손에 홍삼과 과일을 들고 양복을 쫙 빼입은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새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으신 것처럼 제 흉을 보셨어요. 다행히 남편은 새엄마와 제가 워낙 친해서 농담하는 거라고 받아들인 눈치였지만요. 게다가 새엄마는 대놓고 결혼할 때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말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뿐인 여동생은 아직 취직도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시집가냐며 못됐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집 딸들은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돈 벌어서 주고 간다는데 넌 뭐냐고 면박도 주셨습니다. 뭔가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지 제 눈치 보기 바쁘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내 가정사를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튿날 고민 끝에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사실 어제 만나뵌 분은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라며 그동안의 사연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남편의 표정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실망했냐며 미안하다고 하자 남편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진작에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면서요.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더 빨리 결혼해서 저를 지켜줬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조건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며칠 뒤 시댁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화과자하고 꽃바구니를 사서 가는데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나를 싫어하시면 어쩌나 두렵기도 했어요. 남편과 비교해봤을 때 저는 뭐 하나 나은 게 없었거든요. 남편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의 기우였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에게서 이미 다 들었다면서 그런 건 굳이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언제나 딸 하나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제 딸이 생긴 기분이라며 너무 좋다고도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과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저를 한결같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우리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솔직히 당시 제가 모아둔 돈이 정말 많지도 않았고 시부모님 댁은 제법 큰 전원주택이었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얹혀 산다는 표현이 맞아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같이 살아도 좋다고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들어가 살게 되었고요. 물론 새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더러 멍청하다며 지 팔자 지가 꾼다고 한심하다 했지만요. 친정에서 보태준 결혼 자금 1,000만 원하고 제가 모은 돈 4천만 원 그렇게 총 5천을 가지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전부 시댁에서 부담해 주셨고 신혼여행 비용도 용돈이라며 챙겨주셨기 때문에 사실 결혼에 관해서 크게 들어간 돈은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정확히 몰랐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소위 대박 식당을 분점까지 해서 3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눈치채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시댁의 재력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도 못 갔다는 사실에 굉장히 속상했다고 지금이라도 원하면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대신 어머니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특하다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밑에서 3개월 정도 일을 배웠더니 가게 하나를 저에게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제가 시부모님께 감사한 건 제가 충분히 받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생활 곳곳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점이에요. 일단 식사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장조림을 잘 먹으면 꼭 장조림을 제 앞에다 옮겨 놔주시고요. 제가 질릴 때까지 만들어주세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모처럼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에게 집 앞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달라고 하니 남편도 약속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들으신 건지 시부모님 2분이 같이 저를 데리러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날은 술까지 마셔서 그런지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목 놓아 울어버렸네요.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중에 새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보통 새엄마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부분 좋은 소식은 아니라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의 용건은 여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당장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축하한다고 청첩장 나오면 연락 달라고 무미건조하게 말하자 새엄마가 저더러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그럼 자기가 가게로 오겠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엊그제 바쁜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진짜로 새엄마께서 가게에 오셨더라고요. 한 손에는 고추장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요. 새어머니는 고추장을 꺼내놓으면서 너 어려서부터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했잖아. 그래서 내가 집고추장 좀 가져왔다며 테이블 위에 꺼내 올려놓으셨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단 한순간도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새어머니가 다른 반찬을 먹으면 눈치 주고 맛있는 반찬은 다 여동생 앞에다 몰아주고 그랬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비빔밥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양보해서 새어머니께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어머니가 사실 할 말이 있다면 용건을 꺼내더라고요.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여동생이 혼전 임신을 했는데 남자 쪽이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가진 게 없다면서 저더러 돈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식인데 원하는 드레스는 입히고 해외여행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저 그럴 돈 없다고 하니까 너네 시댁 돈 많은 거 다 알고 왔다면서 치사하게 굴지 말고 네 시모한테 한번 물어보랍니다. 제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정색하자 너는 나보다 네 시모가 더 중요하냐고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노발대발하더군요. 제가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자 급기야 새엄마는 저한테 이욕저욕하면서 너 식탐 부릴 때부터 내가 알아봐서 고추장만 먹인 거라며 네가 그 모양으로 생겨서 네 아빠도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래요. 솔직히 다른 이야기 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아버지까지 들먹이니까 정말 제 가슴이 후벼 파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어린 시절에 저로 돌아간 것 마냥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조근조근하시고 상냥하시던 시어머니가 새엄마한테 당장 안 나가시면 영업방해로 가게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엄마면 엄마답게 자식을 품어야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시아버지까지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날 일로 새엄마도 아버지도 안 보고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새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새엄마한테 그렇게 잡혀 사시느냐고 아버지는 아버지 친딸이 이렇게 구박받고 자라는 동안 왜 가만히 계셨냐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도 무책임하게 죽은 사람보다 낫지는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오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도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게 되었네요. 세상에 좋은 재혼 가정도 많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좋은 새엄마들도 많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들 시댁이라고 하면 못되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댁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던 일을 이렇게 적으니 가슴이 한결 후련하고 숨쉬기마저 편해지는 기분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